예, 지난주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1에서 기자회견 이후에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취지에 공감해서 연락을 주는 동료 의원이 부쩍 늘었고 확대 추진하자는 당내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2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1에서 소개된 법안 중에 서민금융지원법은 위성건 의원님이 발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5개 법안은 개선, 보완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며 조속히 발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1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한 소중한 법안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입법 이어달리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좋은 문화로 키워가겠습니다.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2 참가자와 법안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21대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신 김승남 의원은 영농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이 법안을 대구 경북 유일의 민주당 국회의원, 농사 짓고 계시죠? 네, 임미애 의원님이 이어받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있으신 이동주 의원의 골목상권 육성화 공동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화에 관한 법안은 산자위에서 활동하실 송재봉 의원께서 바톤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부담 없고 정확한 진료를 유도하는 법안을 최혜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전진숙 의원님이 책임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증전환 책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3호 부동산 펀드 규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ESG 공시 의무화, 회계부정 조사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박상혁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상 5개 법안은 모두 정무위 소관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주식시장 선진화 입법활동을 펼친 이용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 3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쟁보다 정책 사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 무노동 불법 세력, 국민의힘에 굴하지 않고 민주당은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제가 박상혁 의원한테 이어달리기 했던 법안들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법들입니다. 사실 제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나 소액 투자자한테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해 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왜? 소액 투자자를 주주로서 대접을 하지 않는데 왜 투자를 하느냐는 이슈입니다. 대부분이 대주주나 대주주 일가를 위한 주식시장,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액주주의 피해, 이런 것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고, 그런 법안을 지금 박상혁 의원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21대 때 제가 법안을 138개를 발의했었고, 그 중에 통과된 게 50 몇 개 정도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바로 우리 시장 자체가 선진화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도 그렇고 기재부 장관, 금감원장, 대통령까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상법 개정의 내용은 이사가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정준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법안을 지난주부터 금융위 여러 토론회가 있었는데 기업에서 하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주주로서 대접해 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 주주를 유치하고 대접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몇 언론에서는 바로 그런 걸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론에서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가면 어려워진다. 소송이 남발돼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3법이 통과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정3법에 의해서 소송이 남발됐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의 공정화, 주주를 주주로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잘 다뤄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21대 때 발의했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에 관한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이라고 많이 부르는 700만의 계층들은 사실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 근거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에 관한 법, 특별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에 관한 특별법은 아시는 것처럼 일몰 조항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그 법 자체가 제한적이고 또 연장을 해야 되는 속성이 있고요. 이 두 법 또한 지역상권 상생화법을 포함해서 두 법 또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의 거주지에 우리 소비자들 주변의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권을 다양한 형태로 이루고 있는데 이 대상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골목 상권에 존재하고 있는 상권을 이루고 있는 상인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골목 상권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3년 넘었던 코로나 위기로부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마자 고유가, 고물가, 고비용의 고금리의 이런 삼고의 어려움 속에서 소비는 갈수록 침체돼 있고 양극화가 심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골목 상권에 있는 분들은 지역 경제를 기반을 이루고 있고 내수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길은 바로 골목상권 육성에 관한 법을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법의 보호와 활성화의 정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이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려면 지역 상권에 이렇게 놓여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골목 상권이 반드시 정책의 효과적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골목 상권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법을 통해서 조직되고 육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재정이 돼서 침체되어 있는 민생 경제에 큰 마른 대지에 한 줄기의 빛처럼 이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22대 국회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자마자 이용호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문제 등 관련해서도 함께 제가 국토위에 있었는데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고견과 내용들을 많이 들어왔던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 어떻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오늘 5개의 법안을 이어달리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용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법안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공정성이라는 그런 기치입니다. 이 기치를 지금 윤석열 정부도 도저히 부정할 수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21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통과가 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은 대기업 그룹의 금융회사들이 편법, 탈법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지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런 5개의 법안들을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다른 정무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대로 추진해서 정말 소액 주주들과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인데요. 이걸 재정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관련 이해단체, 관계자 또 단체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에도 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한계가 많았고 저도 현장에서 이 법만으로는 이런 상인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어떤 상인들이 모여야만 이 상인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곳이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었는데 그것이 딱 맞춤형으로 상인 조직들을 만들고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지금 대형 유통 재벌이라든가 온라인 마켓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걸 개별 상인들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대응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의 사라져가고 있는 약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에 있어서의 골목 상권을 살려냄으로 해서 우리 유통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의미 있는 법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이어달리기에 제가 참여하게 됐고 꼭 이 법을 제정해서 그래도 지역의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 소상공인들에게도 스스로 자립하면서 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21대에서 발의하셨던 영농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제정안을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이 법은 21대에서 통과가 되었어야 합니다. 입법 이어달리기라는 것은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되었던 그러나 민생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고요. 2번째는 이 민생 법안이 그간 21대에서 법사위를 쥐고 있었던 국민의힘에 이어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 줄어드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요. 기후위기 때문에 해마다 생산의 안정성조차도 담보되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작과 재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농가 인구는 감소세가 하루가 다르게 가팔라지고 있고요. 며칠 전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농사를 지어서 얻는 평균 소득이 연간 소득이 1,1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으로 농가에서 살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농촌에 계속 살아라라는 얘기를 혹은 청년들한테 가서 블루오션이니 농업에 종사하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욱 큰 것은 농촌에 정착해 있는 농민들이 농해 소득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보장,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2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저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해 주셨던 이 법안을 이어 달리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김승남 의원께 감사드리며 22대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은 국회에서 전 최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의료법 일부 개정 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서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성장기부터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 그리고 생리통, 질염, 폐경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의료의 중요성들이 갈수록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부인과 질환을 의미하는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 여성만이 다니는 곳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나 또는 예방이 필요한 많은 청소년들,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쉽게 드나들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청원이 있었고 이 국민청원에 전국에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주 여성민의회 대표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의 사무총장 등으로 역임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책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혜영 전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동의를 했고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최혜영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지는 못하셨지만은 저희 의료법 발의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을 또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 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 법령도 같이 개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당국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권,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